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감정 노동자와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대책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 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와 관련해 오늘 오전 5시 기준 검사 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약 자체가 검출되면 안 되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60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친환경 마크를 뗀 채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25곳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 가운데 일반 계란으로도 유통될 수 없는 25곳은 전량 회수 폐기하고 나머지 35개 농가는 일반 계란으로 유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3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53조 1,2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0대 그룹의 실적 호조는 반도체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103.8%와 478.0%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현재 이들 업체의 직원 수는 96만 3,58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415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소매 판매액은 99조 7,21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소매 판매액은 15조 1,294억 원으로 무려 21.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소매 판매액은 작년 2분기 5.5% 성장이 최고 기록입니다. 2015년 1분기에는 0.5% 성장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의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온라인의 증가세만큼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장중에 코스피가 2360선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6거래일 만에 들어오면서 양지수 모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전자 업종, 철강, 금속주가 특히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65% 상승한 2363.6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5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 살짝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2363까지 지속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계속해서 팔았었으니까 6거래일 만에 매수를 오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개인이 473억 원, 외국인이 51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 국가 지자체 쪽에서 1,950억 원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고 반면에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기타 법인 쪽에서는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것도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대장주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230만 원 선 탈환이 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230만 원을 훌쩍 넘어선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6만 원 선이네요. 자,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사흘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외국계 매수 창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 1위, 3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오른 66,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밖에 포스코도 오늘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특히나 강한데요. 포스코는 어제장에서 2% 하락이 나왔었지요. 오늘 하락분 모두 되돌리면서 4.5%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0.46%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나 신한지주, LG화학은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올랐었는데 어제 올랐던 거 다 내주면서 지금 1.4%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7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도 더 살펴보죠. 예,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는 오르는 종목이 1, 2, 3위에 포진이 돼 있었고 그 아래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0.6% 빠지고 있고 SK텔레콤 조정폭이 다소 강합니다. 2% 조정이고 SK 역시 오늘은 1.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40선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지금 1% 가까이 오르고 있지요. 코스닥도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오름폭이 다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흘째 상승세 지수는 6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오늘의 주체는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50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네요. 10억 원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그간 너무 많이 밀렸었으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사줄 때 좀 팔아보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330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야겠죠.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을 먼저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어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도 그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1.75% 강세 흐름인데 어제도 3.6%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주가는 11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2% 가까이 올랐었는데 다만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 휴젤 모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어제 3%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6% 오르면서 55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 역시 3% 급등세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함께 보시죠. 예, 일단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비하면 코스닥 쪽에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까지 1에서 2%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신라젠도 어제 1%대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 더 오르면서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도 더 살펴볼까요? 예, 오늘 GS 홈쇼핑과 파라다이스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밖의 종목들은 다 빨간불을 켭니다. 컴투스, 포스코, 컴텍, SFA까지 최근 반도체주 또 그리고 오늘은 철강, 비금속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제 114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오늘은 5원 40전 내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13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1120원에서 30원대라면 외국인들의 매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마도 환율의 움직임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국내 흐름 움직임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자세한 움직임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자산전략팀 김두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FOMC 의사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산 축소는 예정대로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한 우려로
연준 내부에서의 의견이 나타났고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최근 물가 하락이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위원들이 물가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9월 FOMC에서는 자산 축소 발표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다소 좀 모호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자, 화염과 분노로 압축된 북한과 미국의 긴장 상태, 일단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다음 달에는 북한의 건국절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할 때 글로벌 시장 영향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듣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좀 진행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위협을 위시한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약간의 대화 모드, 즉 화해의 제스처는 나타나기도 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맥락이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한미 군사훈련, 또한 9월 9일에는 북한 건국일 등 지정학적 불안감을 일으킬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달 중순까지는 북한발 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우리가 그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발 리스크는 점차 경감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후에 한반도 지역적 리스크가 한풀 꺾인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CDS 스프레드가 소폭이지만 하락했고요. 국내 주가지수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고 또한 미국채 금리 반등했었고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꼽히는 금가격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북미 간의 긴장 상태는 8월 말과 9월 초순을 분수령으로 다소 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 불사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또 어떤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이러니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G2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략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의 이면에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 해결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고요. 따라서 중국에게는 어쩌면 명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무역 압박이라는 명분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른 감이 있겠지만 이전과 같이 G2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잭슨홀 미팅일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결과와 함께 더불어 환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잭슨홀 미팅은 우리 시각으로 8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198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연례 회의고요. 올해 주제는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촉진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유럽중앙은행인 드라기 총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미국은 6월과 7월 두 차례 FOMC를 통해서 자산 축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고요. 반면 유럽은 가을이라는 시기는 언급했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가 노출된 미국보다는 베일에 쌓인 유럽의 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잭슨홀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 어쩌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초반의 소비자 물가 또는 9월 24일 독일 총선을 앞둔 시기적인 부담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는 판단인데요. 따라서 유로화 환율의 강세는 다소 좀 주춤할 개연성이 있고 반대급부로 미 달러와는 강세 전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원화 환율도 상승 압력과 변동성을 더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글로벌 이벤트까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수출 경기 호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분기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올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어느덧 2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120, 130조 원이었는데요. 물론 연말로 갈수록 하향 조정 여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약 한 92조 원 정도 인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도주는 여전히 IT, 즉 반도체 호황을 비롯해서 IT 산업이 실적이 견인하고 뒤이어서는 중국과 은행과 같은 증권과 은행과 같은 금융업종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봤을 때 타이밍을 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8월 말 이벤트를 확인하고 낙폭이 과했던 주도주를 주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IT, 반도체, 금융 쪽이 그래도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주도주는 IT고요. 예. 증권과 은행과 같은 금융업종이 뒤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자산전략팀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 이슈 칼럼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마켓 리더들에게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4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북핵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 조정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북한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국 자산을 팔고 해외로 모든 돈을 이송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할 경우에 그 타임이라든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의 움직임을 보면 전쟁을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어디까지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능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보통 대부분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단기간에 최근 들어서 영향을 받았고 좀 더 시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는 펀더멘탈을 보면서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회를 삼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맞겠고요. 중요한 것은 투자를 늘릴 때 어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분석을 하면서 이런 쉬어가는 장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시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지수가 좀 빠진 것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지만 사실 지수가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내려야 될 빌미를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립 구도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섹터만 놓고 보시더라도 2015년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타이밍상 8월에 들어서 코스피
S&P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이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을 추가적으로 못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장기금리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8월 달 초보다는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어떤 조정의 실마리를 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익 증가가 더디어진 것이지 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최근에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가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고 싶어하는 상황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쉬어가는 장세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A씨월드의 겨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좋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일시적으로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봤었을 때 환율 자체가 지금 1150원대 위로 상승을 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차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시장을 많이 하락시켰던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었을 때 한국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환율적인 안정만 있다면 추가적인 매수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정도의 수준에서 과거 예를 들여다보면 2%대 중반까지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매력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환율적인 안정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이 1130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시키면 환율이 절하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IMF에서 원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죠. 실질적으로 IMF가 평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1100원대에서도 5% 내지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수지 흑자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한 경상수지를 놓고 보더라도 흑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만 아니면 1150원대에서 1200원대 이렇게 환율이 절하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 내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금리 수준에서 앞으로 금리는 천천히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의 가계부채 정비 정책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율 수준이라면 과거 2015년, 16년 1080원까지도 절상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 1130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3% 내지 5% 절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늘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북핵 리스크 말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다른 변수가 바로 미국의 FOMC 회의일 텐데요. 간밤에 공개가 됐었죠. 7월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9월경에는 자상 축소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연준의 행방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더뎌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적으로 연간 단위로 75bp씩 상승을 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지만 오히려 뭐 연간 단위로 50bp 정도, 0.5% 정도 인상시키는 스케줄이 앞으로 몇 년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가져보고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수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유가 부분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 그러니까 무점포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다만 자산 축소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높여주는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부분 금융업종이 수혜를 받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출 증가율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FOMC의 방향 자체는 증시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향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반기 가장 큰 이슈가 아마도 하반기 주도주는 어느 쪽이 될 것인가일 것 같은데요.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건 대형 IT주였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던데 앞으로 대형 IT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한국의 IT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디램 사이클의 고점이라든지 IT 산업의 고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의 의견은 다르고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IT 상승장이 과거 큰 사이클,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추세적 주기에 있어서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번에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멀티플 자체가 아주 비싸 보이지 않고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예와 비교를 좀 해보면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때 슈퍼 사이클은 산업재 사이클이었죠. 이때 철강, 화학, 운수장비 이런 업종들이 아주 큰 폭 상승을 3년 이상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상승폭을 보시면 겨우 100%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낮게는 500%, 높게는 100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IT 산업의 상승이 겨우 100% 상승한 것에 멈추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때 사이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997년부터 2000년도 사이클을, 그러니까 그때가 또 거의 20년 전에 IT 사이클이었는데요. 그때 슈퍼 사이클을 놓고 보시면 그때의 대표 IT 업종의 상승률이나 종목의 상승률을 보시면 비슷한 모습에 500% 내지 10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2015년 이후에 IT 산업 슈퍼 사이클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면 현재 시점은 겨우 한 100% 상승한 모습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IT 주도주의 역할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10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에서 쉬어가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쉬어가는 현상을 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 있어서 IT 산업의 주도주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레인지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2300선 찍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했었는데 최저가 2310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시장이 흔들리면 그 하방은 어디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패닉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2300 수준까지 하락하면 그것이 바닥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그 기술적인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차원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펀더멘털적인 차원에서의 지수 적정 가격을 들여다봤을 때 충분히 2,600은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열어둔다면 2,300 정도로 봐야 되지만 저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가장 혼란스러운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펀더멘탈적이지 않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이를 항상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좀 다행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의 숫자가 코스피의 상승 여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코스닥의 상승 여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소형주만 좋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상에서 코스닥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입니다. 겨우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대형주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의 구분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대표 대장주는 당연히 IT이고요. 그 이외 금융주 아니면 재벌지주사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방산 업종까지 포함을 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또 이런 조정이 있을 때 투자 기회를 삼으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짜봤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 유동원 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부과해서 유료 문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